되는 문자 전해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온 국민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들이 나오고 있는 점이 가장 교수님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 환자 분석을 해보면은 집단 감염 사례가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그러니까 완화가 되고 있지만은 수도권에서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런 콜센터라든지 뭐 교회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집단 감염을 대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손 씻기, 뭐 마스크, 기침해제 이걸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안심하지 않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단 감염 우리가 조심하려면 어떤 장소들을 피해야 할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장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요양시설인데요. 요양시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병문안을 가지 말자.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주셨네요, 이영석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로는 대표적인 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설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방문 계획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플루엔자가 도는 시기에 병문안 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동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고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병문안을 조금 삼가시고 방문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병원이에요. 요즘 병원 네. 갈지 말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네, 국민안심병원 이용하자인데요. 최근 이제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영민 교수님. 예, 맞습니다. 현재 집단 감염이 일어난 병원은 이제 은평구, 분당, 그다음에 청도, 그다음에 부산 등에서 이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병원이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나는 장소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워낙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병원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나 또는 기저질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거나 또는 발열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병원 측에 먼저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병력을 속인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네.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병원도 이런 분들이 본인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말하실 수 있도록 포용하는 그런 문화와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19 두려워서 병원 피하다가 다른 질환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주신 해법이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면 좀 더 안심하고 진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영석 네. 교수님. 네, 국민안심병원의 개념은 뭐냐면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혹시 병원을 방문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이 꺼려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을 키워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분리해서 봄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조금 자유롭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그 구조가 안심병원이고요. 이런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이제 어떤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인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안심병원이랑 같이 나온 게 그 전화 처방 제도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 전화 처방 제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디는 되고 왜 어디는 안 되고 이러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의료기관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에 일단 그 해당 과에 전화를 하셔서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리 처방만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처방 대상도 모두 다 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좀 의사가 주치의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병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뭐 혈압도 좀 안정돼 있고 뭐 혈당도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 그러면은 뭐 대리 처방, 전화 처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건강 상태가 그렇게 뭐 안정되지 않았다. 뭐 추가적인 검사도 더 해야 되고 치료도 다시 또 바꾸거나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무조건 내가 약만 타다가 복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병원에 들어오시는 거는 더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미 들어오실 때 열 있는 분들은 아예 병원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마스크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병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가 안정된 상태인 그런 경우에만 대리 처방을 조금 이용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런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러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집단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 세 번째 볼게요. 일요일 아침이면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종교 모임 나왔습니다. 대처법은요. 코로나19 진정되기 전까지만 모임을 좀 자제해 주세요입니다. 이영민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침이 튀는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말을 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모임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급적 이렇게 더 가라앉기 전까지는 이런 종교 모임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모임만큼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 모임도 요즘 많이 자제하시죠. 운동 모임인데요. 대안으로는 한적한 야외 운동, 가정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십사. 이영석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충남에서 발생한 환자분의 대부분들이 이제 운동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가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한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 실내 자전거와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집안에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정말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막 심심하지도 않은데 막 배도 안 고픈데 막 이것저것 집어먹고 살만 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만약에 공간이 괜찮다면 줄넘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TV 보면서 이런 스쿼트 자세도 뭐 왜냐면 하체 운동이 그러니까요. 중요하거든요. 뭐 이거 뭐 스쿼트도 좋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그냥 TV 보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는 좀 활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집단 감염 장소, 그다음 조심할 곳.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됐어요. 게임 유흥 장소입니다. 대처법은요. 가급적 집에서 즐기자는데 뭐 게임기를 사야 되는 건가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서울 동대문 같으면 이제 PC방을 이용했던 20대 청년들이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지방에서는 이제 뭐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서 또 같이 문제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노래방은 이해가 되시죠. 뭐 마이크 들고서 뭐 침 튀기면서 노래 안 그렇죠. 부르실 리가 없으니까 네. 문제가 되지만 PC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죠. 게임을 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있고 뭐 경우 따라서는 뭐 하루 왼종일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머물러 있을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가 문제가 되겠고 만지는 이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 관련 시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은 당분간은 좀 삼가 주시고요. 병원 가실 때는 국민안심병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질문과 응원의 문자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10시 29분에 주셨네요. 화정님께서 뇌경색 환자인데요. 요양병원으로 올해 환자 물리치료를 다녔었는데 그것도 다니면 안 되는 걸까요? 아마 후유증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김기태 교수님. 예, 뭐 일단 그 정부에서 일단 요양병원 관리를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다니던 그런 병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인 스스로 이 마스크 착용한 거라든지 그리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다니시는 것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림님께서 29분 해주셨네요. 평소에 청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넘겼었는데 이번 기회에 손청결이나 마스크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다 같이 이겨냅시다 라고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